대단원 3. 사회와 윤리, 소단원 7. 사회 정의와 윤리, 여덟 번째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홉 번째 강의에서 이번 7단원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2페이지 베카리아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베카리아는요, 공리주의자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회계약론자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칸트도 사회계약론자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만만한 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베카리아는 출제 1순위야. 왜? 공리주의로도 물어볼 수 있고 사회계약론으로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베카리아는 형벌의 유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왜 유용성 이야기하겠어? 이 사람 공리주의자고요. 이 사람이 벤담의 공리주의를 창시하는데 영향을 준 사람이야. 그렇다면 베카리아가 벤담보다 더 형님이라는 거예요. 자,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자니까 형벌이 유용한지를 따져 묻는 거야. 자, 근데 형벌은 어떨 때 유용하냐면 한번 볼게요. 자, 강도라는 게 있고 형벌의 지속도라는 게 지속성이라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 자, 강렬한 형벌이 있고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형벌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 베카리아는 이 둘 중에 뭐가 더 유용하다, 뭐가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냐면 지속적인 형벌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따라올 수 있을 거야. 가장 강도가 강한 형벌은 사형일 거고요. 자, 그리고 가장 지속적인 형벌이 뭐냐면 종신 노역형이야. 여러분, 우리 정치화법을 배우면 징역, 금고, 구류라는 걸 배우는데 징역과 금고는 감옥에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일까지 시켜요. 근데 우리 구류는 일은 안 시켜. 그냥 가둬만 두는 거거든. 그래서 공무원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가 해제됩니다. 잘려요. 여튼 자, 뭐가 더 종신노역형, 죽을 때까지 일시키는 형벌이야. 자, 그리고 이 종신노역형을 강조하는 게 베카리아의 시그니처예요. 앞으로 종신노역형 주장하면 베카리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가 더 지속적인 형벌이니? 종신노역형이 더 지속적인 형벌이니? 종신노역형을 주장했고 사형은 반대했다. 자, 근거가 중요합니다. 사형은 강도가 강하나 지속적이지 않은 형벌이므로 효과가 적다라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보자. 가혹한 형벌인 사형제도. 자, 봐봐. 예전에 뭐라고 출제됐었냐면 가혹한 형벌인 사형제도라고 안 나오고 그냥 가혹한 형벌이라고 나왔어. 여러분, 이제 베카리아 시험 문제에서 가혹한 형벌이라고 하면 그냥 사형제도예요. 요까지 아셔야 합니다. 가혹한 형벌인 사형제도는 범죄 억제 효과가 없는 게 아니야. 이거 내가 엄청 강조하죠. 미미하다는 건 약간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로 이제 한번 낚았다 했죠. 종신노역형은 지속성이 높으므로 범죄 억제 효과가 높은 형벌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자. 그럼 이 사람이 강조하는 종신노역형이 어떤 건지 볼게요. 자, 종신노역형은 평생 일을 시키는 건데, 자, 보자. 종신노역형을 통해서 공리주의자인 베카리아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뭘까? 범죄자를 교화하고 예방 억제하는 거겠죠. 여러분, 특히 종신노역형은 범죄 예방 억제 효과가 매우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근데 보자. 종신노역형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려면 어느 장소에서 해야 될까요? 이해할 수 있죠. 자, 무슨 장소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해야겠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잘못하면 종신노역형을 받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범죄가 예방 억제될 것이다. 자,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종신노역형을 해야 공적 정의. 여러분, 공적 정의는 국가기관에서 형벌을 주는 걸 공적 정의라 해. 여러분, 사적 정의가 반대말이에요. 사적 정의 뭐야?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봅니다. 시민들이 범죄자의 비참한 죽음을 목격할 때보다 사형이죠. 범죄자가 오랜 기간 노역을 하며 징역을 사는 모습을 볼 때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범죄 형벌의 목적이 뭐예요? 범죄 예방과 범죄자에 대한 교화. 그래서 보자. 종신노역형을 통해서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과 범죄자에 대한 교화인데, 자, 보자. 종신노역형 같은 형벌을 받게 되면 범죄자는 이제 반성을 하게 되고 교화를 하겠죠. 그래서 시민들에 대해서 새로운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방지될 거고. 자, 일반 시민들은 그걸 보면서 뭔 생각할까요? 와, 미친. 나도 범죄를 저지르면 저런 형벌을 받겠구나 하면서 저런 행동 안 해야지 하면서 억제, 예방이 된다. 자, 그래서 요 밑에 문장이 좀 시험 많이 나오는데 볼게요. 입법자 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형벌의 가혹성 정도에 대해 설정할 한도는 구경꾼의 마음속에 동정심이 다른 감정을 능가하기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속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베카리아는 형벌의 강도가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동정심을 갖게 된다고 생각했어. 구경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동정심을 가지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아, 저 사람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돼. 라는 감정을 가져야 되잖아. 그래서 형벌이 가혹할수록 동정심이 생기기 때문에 동정심이 다른 감정을 능가하려고 하는 시점이 뭐야? 강도를 점점 줄이다가 동정심은 없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처벌받아 마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감정이 들었을 때가 가혹성의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혹해서 동정심이 들면 안 되고, 가혹성을 점점 낮춰서 동정심보다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감정이 들게 하는 그 시점까지 가혹성을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벌은 범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구경꾼, 시민의 이익을 위해 집행해야 돼. 이거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형벌을 베카리아가 내리는 이유는 범죄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어떤 이익을 줘? 범죄를 예방해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이익이 주겠죠. 넘어갑니다. 자, 3번 한번 필기해 보겠습니다. 3번은 사회계약론이다. 자, 우리 내신 시험 때 사회계약론 엄청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해보면, 사회계약론은 무엇이냐면 자연 상태라는 상태에서 뭐를 통해서 계약과 합의, 동의를 통해서 형성되었다고 보는 입장이 사회계약론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사회가 없던 자연 상태에서 계약 합의 동의를 통해 사회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입장이야. 여러분, 자연 상태가 만약에 좋았으면 사회 상태를 형성하지 않겠죠? 자, 사회계약론이라는 것은 이런 입장이다. 자, 사회계약론 입장에서 형벌에 관해서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카리아는 공리주의는 강도보다 지속성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사형보단 종신노역형 하라는 논리가 있었고, 사회계약에서는 어떤 논리가 있냐? 자, 먼저 베카리아는 사회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공리주의자죠, 일단. 그래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교화해서 최대다수 최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연 상태에 있으면 내가 범죄를 당해도 처벌해줄 존재가 없죠. 형벌을 내릴 존재가 없잖아. 하지만 사회 계약을 하게 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형벌로서 처벌해주기 때문에 범죄가 예방되고, 처벌받은 범죄자는 교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범죄 예방과 교화를 사회에서 진행하고 그를 통해 최다 최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회계약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사회계약하는 이유는 뭐다? 최대다 최대 행복, 즉 범죄 예방 교화를 통해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상태에 비해서? 자연 상태에 비해서. 자, 근데 사회계약을 한다는 건, 계약이란 건 조건이 있겠죠. 이 사람은 사회계약을 할 때 생명권을 양도한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봐봐. 사회를 계약한다는 거, 사회 안에 들어간다는 건, 생명권 양도는 뭐야?
생명권을 준다는 거죠. 봐봐. 사회를 들어간다는 건 죽기 싫어서 들어가는 거지 죽고 싶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권을 국가에 양도한다는 건 국가가 나를 죽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봐. 사회계약은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나의 생명권을 국가에 넘긴다는 건 살고 죽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사회계약 내용에 생명권 양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사회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형벌은 부당해. 자, 그러면 생명권을 준 적도 없고 조건이 없는 형벌은 부당해. 자,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사형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전장이자 법을 빙자한 살인이다. 자, 봐. 국가는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하지 않아요. 사형이라는 건 국가가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 같은 정도로 잘못된 거라는 거야. 왜요? 생명권을 양도한 적이 없고 계약하지 않은 것으로 처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 논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베카리아가 창시한 개념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형 법정주의예요. 지금은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이 아이디어를 베카리아가 처음으로 냈어요. 죄형 법정주의는 뭐냐? 법에 있는 것만 죄에 대해 형벌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형벌은 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당연한 말 아니야? 자, 근데 봐봐. 여러분들도 사실 이 죄형 법정주의를 어기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면 어떤 극악무도한 범죄자, 막 사람을 죽이고 이런 범죄자들을 판사가 예를 들면 법에 맞게 20년형을 구형했어. 근데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미친 거 아니가? 저 왜 20년밖에 안 하는데 그러잖아요. 자, 사실은 판사는 법에 근거해서 형벌을 내린 건데 여러분들은 감정에 근거해서 형벌을 내리고 싶어 하죠.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입장이 아니고 지금 베카리아 입장인 거야. 형벌은 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 그래서 밑에 형벌과 범죄는 경중과 균형 이루어야 된다. 뭐야? 형벌과 범죄는 균형이 있어야 된다. 형벌이 크면 범죄가 크면 형벌도 크고 범죄가 작으면 형벌도 작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 균형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된다. 자, 그래서 3번 가볼게요. 일반 의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이디어에 이제 많이 노출이 되셔야 되는데, 봐봐. 여러분,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무리 짓지 않고 혼자 살잖아. 그러니까, 공통된 의견이라는 게 없어요. 혼자 사니까. 근데, 사회 상태가 되면, 일반적인 여러분, 의사 표현이라는 표현 알죠? 의사는 의견이거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 즉, 여론 같은 게 생겨요. 자, 근데 봐봐. 일반 의사라는 건 특수의사는 뭐냐면, 개개인들의 의사거든요. 개인의 의사가 일반 의사인데 그것을 총체 전부 다 더하게 한 게 일반 의사래. 자, 근데 갑자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회가 형성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인 일반적인 의사라는 게 형성되는데 그 일반적인 의사가 사형을 반대했대요. 줄 거 보자. 자, 근데 이게 왜 지금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현재는 여론이 사형을 하자는 여론이 더 많거든요. 사실 이 이야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베카리아가 살던 시대는 좀 달랐어요. 여러분, 베카리아가 살던 시대는 왜 재형 법정주의라는 게 나왔냐면, 법에 근거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 묵비권이 왜 권리야? 왜냐면 옛날에는 죄가 없는 사람을 고문해서 자백을 받아낸 다음에 처벌하는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법에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고 자백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유죄로 판결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자, 봐. 이 당시에는 고문해서 자백을 얻어서 처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권력자들이 자신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누명을 씌운 다음에 죽이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은 사형이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 자, 그럼 정리합니다. 베카리아가 사형을 반대하는 논리는 1번 사형보다 종신노역형이 더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2번 우리는 사회계약을 할 때 생명권을 양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3번 사회계약을 하면서 생겨나는 일반적인 의사가 사형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루소로. 자,
이번에 수능 시험에 루소도 응보적 관점에서 형벌을 해야 된다는 파트가 나왔는데 또 나올까 싶긴 해요.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 응보적 정의하면 칸트인데 루소는 사회계약에 근거해서 형벌을 내려야 된다고 하지만 응보적인 관점도 동의를 했어요. 이번에 수능에 그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 나와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참고 정도 해두시고요. 자, 루소 보겠습니다. 루소는 자, 사회계약을 근거로 형벌을 이야기하는데 사회계약의 목적은 시민의 생명보존이에요. 즉 뭐야? 살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한 거야. 자, 근데 있잖아. 그걸 하기 위해서 각자의 권리를 전면은 뭐예요? 올 공동체에 양도했어. 자, 이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싸우면 이기겠죠, 맞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자, 그 권리는 어디에 갖다 줬어요? 국가에 갖다 준 거야. 봐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랑 무인도에 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전 여러분들 때릴 권리가 있겠죠? 왜? 내가 여러분 때려도 누가 나를 혼내줄 사람은 없겠죠? 물론, 안 때리겠지. 여러분, 제 심성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드는 거야. 근데 봐봐. 국가 안에서는 내가 여러분들 때릴 권리가 없어. 왜? 그 권리는 이미 내가 국가에 줬고, 누가 누구를 때리고 처벌하고 혼내줄 수 있는 권리는 국가의 경찰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권리를 줬을까? 봐봐. 내가 여러분들을 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너무 안전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을 때릴 수 있는 권리, 괴롭힐 수 있는 권리, 다양한 권리들을 전부 다 공동체에 줘버렸어. 근데 이 줄 때 전부 다 줬다 그랬잖아. 그래서 뭐도 줬냐면 자신의 생명 처분권도 준 거야. 뭐야? 베카리아랑 다르네. 베카리아는 나의 생명권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는데 루소는 나의 생명 처분권까지 줬대. 그럼 여기서 추론할 수 있지. 루소가 뭘 찬성할 거라는 걸. 그렇지. 사형을 뭐 한다는 걸 찬성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입법체계의 목적 한번 보겠습니다. 입법체계가 뭐냐면 봐봐. 사회를 만들면 그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법이란 게 있겠죠. 자, 그 법의 목적이 뭐냐면 자, 최대 행복이라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거 틀린 말은 아닌데 일반 의지입니다. 이게 뭐야? 우리 위에서 배웠지. 사회가 형성되면 공통된 의견이 생긴다. 베카리아 일반 의사. 그거랑 비슷한데 루소는 사회가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의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일반 의지야. 일반 의지는 뭐냐면 공동체의 공동선을 향한 의지다. 여러분 봐봐. 우리가 암묵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공공의 이익, 공동체에게 좋은 걸 추구하자는 게 암묵적인 거잖아. 여러분 그래서 뭐 그런 말이야. 국익, 나라의 이익 이런 걸 추구하자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죠. 자, 그 일반 의지가 반영된 게 법이에요. 봐봐. 여러분 법은 공동체에게 좋은 걸 법으로 만들어요. 한 개인에게 좋은 걸 법으로 만들어요. 공동체에 좋은 걸 법으로 만들겠죠. 여러분 어떤 정치인이 자기한테만 유리한 법을 만들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 그럼 봐. 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 공동체의 모두에게 좋은 일반 의지, 공동체의 공공선을 향한 의지, 일반 의지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 근데 그 공공선에는 전체에 있는 미안해요. 이거 아니다. 전체의 사람의 행복도 포함되니까 전체 인민의 행복이라 해야 된다. 공동체의 공공선이 모든 사람의 행복이 될 수 있으니까. 자, 형벌 보겠습니다. 국가의 형벌권은 사회계약으로 정당화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잘 들어야 돼. 국가가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국가가 그 형벌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고 시민에게 행복 또는 공공선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형벌을 주는 거야. 그럼 봐봐.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지도 못하고 시민의 공공선을 추구하지도 못한 형벌은 어떤 거예요? 잘못된 거야. 그래서 밑에 사회 방위, 이건 생명 보존이야. 시민들의 생명 보존을 사회 방위라고 합니다. 시민 전체를 위한 이익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 자, 근데 봐봐.
일반 의지로부터 규정된 사회계약, 우리 이거 나중에 배울 건데 봐봐. 법이라는 건 일반 의지, 공동체의 공공선을 반영하는 게 맞겠죠. 개인을 위한 법은 법이 아니잖아, 정당한 법이. 자, 그 법을 위반한 사람은 이제부터 뭐라고 간주한대요?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 우리 구성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봐. 특히 봐봐라. 사회계약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계약한 건데 누가 누구를 죽였다는 건 사회계약을 어겼다는 거고 그 사람은 더 이상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자, 그걸 뭐라고 하냐? 사회계약을 파기한 사람이다. 자, 이제는 이 사람은 사회 구성원이 아니고 무슨 적? 공공의 적으로 간주할 거래. 자, 그래서 살인자가 된다는 건 죽어도 된다는 것으로 이미 동의한 거다. 그래서 요 유명한 표현이죠.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게 뭐야? 다른 사람 죽여서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본인도 죽겠다는 것에 동의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똑같은 사회계약론이지만 루소랑 베카리안 의견이 좀 달라요. 루소는 사회계약의 목적은 생명 보존인데 사람을 죽였다는 건 우리 약속을 어겼다는 거고 나는 이미 나의 생명 처분권까지 공동체에 줬으므로 내가 죽어도 된다는 것에 동의했다. 자, 근데요. 루소는 특이하게 살인자를 사형해도 되지만 추방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사회 안에만 없으면 되니까 추방도 허용해주고 있다. 이게 예전 육모에 한번 나왔었어요. 자, 여러분들 공리주의인 베카리아, 사회계약론에서 베카리아, 그리고 루소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